여기 하버드 대학에 일본 여학생이 있는데요. 한국은 따라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그녀는 화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교실에는 높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어요. 몇몇은 피곤해 보이고 또 다른 학생들은 설레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레이몬드 교수님의 국제 안보 수업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회색 머리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나이 지긋한 분이셨죠. 예전에 군인이셨던 만큼 키가 크고 등이 꼿꼿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는 깊고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미국, 일본, 한국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저는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 핵심 내용을 적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글씨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교수님 뒤 벽에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보여주는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지도에서 일본, 한국, 중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레이몬드 교수님은 최근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시고 중국이 대만에 가하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진지한 주제들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은 필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저 주의 깊게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저는 민혁이라는 한국 학생이 교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앞으로 세 줄에는 아마네라는 일본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교실 조명 아래서 그녀의 검은 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그저 또 다른 수업일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마네가 손을 들었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아마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어섰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한국은 그저 너무 빨리 성장한 신흥 부자 나라에 불과해요. 교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동등한 동맹 파트너로 볼 수 없어요. 아마네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세계 강대국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고귀함과 전쟁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민혁을 슬쩍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쥔 펜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은 논의를 다시 사실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경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교수님이 프로젝터에 몇 가지 차트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관한 숫자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아마네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일본과 미국은 수세기에 걸친 발전사가 있어요. 한국은 그저 따라잡으려고 하는 중이죠. 저는 민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그의 움직임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민혁이 시작했어요. 아마네 씨가 한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업 토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죠. 한국은 전쟁과 식민지배의 잿더미에서 일어섰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우리의 경제 성장은 그저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마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녀는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쁜 말로는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난 것처럼 들렸죠. 레이몬드 교수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교수님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두 관점 모두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쉽게 멈출 수 없는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죠.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네의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민혁은 태권도 훈련이 느껴지는 균형 잡힌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죠. 레이몬드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기술 회사들, 인기 있는 음악, 군사적 공헌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교수님이 요점을 설명할수록 아마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슬라이드의 숫자들이 역사적 진실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녀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항상 이 관계에서 하위 파트너일 뿐이에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한 수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위험한 뭔가로 변해버렸어요. 그걸 공기 중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 후 전의 무거운 기운처럼요. 저는 민혁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지만 자제력을 잃지도 않았어요. 그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죠. 역사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극복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한국의 이야기는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교수님 눈에 걱정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더 이상 사실이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건 자존심, 역사,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깊은 감정에 관한 것이었죠. 다시 주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이제 그저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몇몇은 민혁이나 아마네의 편을 들고 있었어요.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었죠. 우리 교실의 평범한 세계가 사라지고 더 복잡하고 위험한 뭔가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모험의 시작이 교실 토론으로 위장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건 고통스러운 역사,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존중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돌아갈 쉬운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민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긴장하며 두드리고 있었죠. 잠시 그는 다시 앉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시선이 교실 주변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시선과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거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이 할 가치가 있을까? 그냥 아마네의 말을 대답 없이 넘겨야 할까? 교실이 너무 조용해서 머리 위 형광등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은 책상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민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등을 똑바로 펴고 턱을 살짝 들었어요. 저는 그의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챘어요.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는 앞에 놓인 도전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민혁이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혁의 말이 공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업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깊은 것? 역사와 자존심과 고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계속 말하고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신중했어요.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둘로 나눈 끔찍한 전쟁을 견뎌냈어요. 이런 고통의 잿더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세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 보였죠. 민혁이 말할 때마다 아마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얇은 선으로 다물어졌어요. 우리의 경제 성장은 운 좋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혁이 말했어요.
그건 끔찍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이 컴퓨터로 이동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뒤에 스크린에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건 수십 년 동안의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한 과정이요. 민혁이 아주 중요한 점들을 제기했습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죠.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저는 레이몬드 교수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회색 머리가 스크린을 가리킬 때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한국의 업적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의 여정은 어떤 기준으로도 놀랍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50년대 전쟁의 파괴에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기술혁신, 국제 평화 유지에 대한 공헌, 문화적 영향력 모두 중요합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은 단지 사실을 공유하는 것 이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는 민혁에게, 우리 모두에게 편견의 분노 대신 지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는 단지 교사가 아니라 멘토였어요. 하지만 아마네는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슴 위로 팔을 꽉 교차시켰어요. 숫자와 차트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어요. 일본의 문화와 전통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과의 동맹은 특별한 것이고요. 한국은 항상 따라잡는 입장일 뿐이에요. 저는 민혁의 손이 옆에서 주먹을 쥐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는 손을 풀었어요. 그는 분노 대신 자제력을 선택했던 거예요. 역사는 단지 당신 나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무엇을 극복했는지, 무엇을 세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한 겁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이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기업, 영화, 음악을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문화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들의 민주주의 전환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전에는 조용했던 학생들이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마네의 주장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네도 이것을 알아챘어요.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이 말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쁜 차트와 좋은 말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한국은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필요했어요. 우리와 동등한 척하는 대신 더 감사해야 해요. 교실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조차도 그녀의 말에 가혹함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보였지만 결단력도 보였어요. 그는 조금 더 똑바로 섰어요. 어떤 나라도 혼자서 성공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동맹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나라가 존중받을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몬드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셨어요. 민혁과 아만의 사이로 움직이면서요. 교수님은 이제 가르치는 것을 넘어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는 인도하고 있었죠. 진정한 멘토처럼 그는 이 위험한 대화를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국가들이 자신과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역사가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식하기 위해서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저는 민혁이 레이몬드 교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단지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분노가 아닌 품위로 자신의 나라의 명예를 수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전체 학급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외교와 군사 동맹에서는 파트너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무시하거나 공헌을 과소평가하면 강점이 아닌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에 담긴 지혜가 교실을 채웠어요. 몇몇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건 우리의 복잡한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마네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녀의 좌절감이 매 순간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몇 마디 좋은 말로 수세기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이끌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갑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도전이 공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민혁은 레이몬드 교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아마네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싸움을 계속할지 아니면 물러설지. 레이몬드 교수님이 민혁의 어깨에 안정적인 손을 얹으셨어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멘토가 인도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레이몬드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갈등에서 이해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레이몬드 교수님의 안내와 함께라면 아마도 해결을 위한 희망이 있을 거예요.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의 멘토를 찾았어요. 그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죠. 모험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교실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수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위험한 뭔가로 변했어요. 공기 중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무거운 느낌처럼요. 아마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의자가 바닥에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가 나서 여러 학생들이 놀라 펄쩍 뛰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서는 분노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교실 토론에서 침착한 학생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나라는 미국이 보호해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아마네가 민혁에게 소리쳤어요. 한국은 더 강한 나라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교실 토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뭔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로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교실 앞쪽으로 빠르게 움직이셨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민혁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발을 약간 벌리고 균형을 잡고 준비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태권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턱에서 근육이 실룩거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의 분노는 제 나라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민혁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네가 세 걸음을 빠르게 앞으로 내디뎠어요. 이제 그녀는 책상 하나만 사이에 두고 민혁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민혁의 얼굴 가까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져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열린 문을 통해 교실 안을 보려고 걸음을 늦추고 있었어요. 교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츠러들며 이 갈등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린이라는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민혁 씨가 문화 발전에 대해 좋은 관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인상적이에요. 군대에서 복무했던 미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에 주둔했었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그들의 군사적 공헌은 중요해요. 그들은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저는 민혁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싸움에서 동맹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네도 지지자들이 있었죠. 영국에서 온 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적 맥락이 중요해요. 일본 같은 기존 강대국들은 더 오랜 세계적 관여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교실이 제 눈앞에서 나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민혁 대 아마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양한 관점, 역사에 대한 다른 이해,
국가의 존중받을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어요. 그만. 또 교수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는 모두가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 토론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마네의 좌절감이 너무 오래 불 위에 놓인 냄비의 물처럼 끓어 넘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민혁의 책상 위에 있는 종이들을 휘둘렀어요. 노트, 책, 노트북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느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각 종이들이 보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 떨어지는 노트북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아마네의 손이 위험하게 그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거의 놓칠 뻔했어요. 민혁의 팔이 완벽한 방어 동작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아마네를 잡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밀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이 자신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마치 연습한 춤처럼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유일한 소리는 민혁의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어요. 레이몬드 교수님이 순식간에 그들 사이에 서 계셨어요. 두 분 다 뒤로 물러서세요. 교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소란을 들은 다른 교수님이 문가에 나타났어요. 속삭이는 말들이 오갔고 레이몬드 교수님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요. 아마네와 민혁,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학장실로 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모으기 시작하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대화 단편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녀를 막았는지 봤어? 그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도전해서 그녀를 도발했잖아. 교수님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어. 저는 레이몬드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이 아마네와 민혁을 교실 밖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마네의 등은 분노로 곧게 펴져 있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높이 들고 걷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 긴장감이 보였어요. 평범한 교실 세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심각한 무언가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에는 결과가 따를 거예요. 보고서가 작성될 거고 학장이 관여하게 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다른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과 반응에 관한 것이었죠. 책을 싸면서 저는 오늘 민혁이 직면했던 모든 시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네의 가혹한 말로 시험 받았어요. 그녀가 그의 나라의 명예를 공격했을 때 시험 받았죠. 그녀가 공격적이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도 시험 받았어요. 이 모든 시험을 통해 그는 자제력을 유지했어요. 그는 반격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했어요.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수세기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점령했어요. 아직도 그 점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이런 감정은 아주 깊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교실 싸움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고통과 자존심과 기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알리는 공지문이 게시된 것을 봤어요. 대학이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학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 세션이 열릴 거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문턱이 넘어졌어요. 학문적 토론의 안전한 공간은 뒤로 남겨졌어요. 우리는 역사, 정체성, 감정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민혁과 아마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일로부터 배울까요? 뭔가 변할까요?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저는 민혁이 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해 보였어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많은 시험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테지만 민혁은 앞으로 올 일들에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교실에서 있었던 큰 싸움 이후로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학장실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혁이 제 옆에 앉아서 안으로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나랑 같이 기다릴 필요 없어, 민혁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기다리고 싶어,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친구는 함께 하는 거야. 민혁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가 긴장해서 손가락을 두드리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오늘 달라 보였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진지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너를 정확시킬 수도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돼?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더 걱정돼. 한번 깨지면 고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 저는 그가 학교 규칙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우리 교실을 날아다녔던 화난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라와 역사와 존중에 관한 말들이요. 그런 종류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학장실 문이 열렸어요. 직원이 나와서 민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격려의 의미로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는 일어나서 셔츠를 바로 잡고 고개를 높이 들고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이미 아마네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뭔가 더 작아 보였어요. 수업 시간처럼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죠. 레이몬드 교수님도 거기 계셨고 학장님과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민혁 씨, 앉으세요. 학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진지했어요. 우리는 오늘 처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학교 규칙과 적절한 행동에 대한 엄격한 강의를 예상했거든요. 대신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박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갈등 해결 전문가시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역사, 국가적 자부심, 과거의 상처에 관한 문제들이죠. 우리는 하루 만에 수세기의 복잡한 감정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어요. 각 사람이 중단 없이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들을 거고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마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전에 들어본 것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일본이 특별하고 더 발전했고 세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녀의 학교 교과서는 일본이 점령 기간 동안 한국에 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녀는 자기 나라가 우월하다고 배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 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손을 내려다보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평생 믿어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마네가 말하는 동안 저는 민혁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턱은 굳어 있었어요.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대답하지 않고 듣는 것이 그가 겪어본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규칙을 존중하면서요. 민혁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경제 통계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동안 고통받았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가족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난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놀라운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한국에 대한 제 자부심은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민혁이 설명했어요. 그건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에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이 조용해졌어요. 학장님조차도 그의 말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렇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역사를 무시하거나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네가 처음으로 분노 없이 민혁을 직접 바라봤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우정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였어요. 부서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죠. 레이몬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더 건설적인 환경에서 이 대화를 계속할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은 아마네와 민혁이 역사적 서사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특별 발표를 함께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놀랍게도 둘 다 동의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그들 나라의 복잡한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의지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닫혀있던 문이 약간 열린 거였죠. 학장실을 나와서 저는 민혁과 함께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어요. 가을 낙엽이 우리 발 아래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잔디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같이 있었어?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날 수업 시간에 일어서서 맞서는 게. 민혁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는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래의 지도자들, 외교관들, 군인들이요.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어떤 대화는 어렵지만 필요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서로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온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야. 좋은 부분과 고통스러운 부분 모두를 말이야. 우리는 도서관 앞에 멈췄어요. 민혁은 공동 발표를 위한 연구를 할 계획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이미 안에 있는 아마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주 작은 노력이었지만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민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열린 귀와 정직한 말로 싸우는 거지. 그런 싸움이 진짜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저는 이제 진짜 실현이 교실에서의 대면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건 이 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찾는 것이요. 보상은 논쟁에서 이기거나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상은 지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넘어보는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민혁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이 똑바르거나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실은 다시는 예전과 똑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네와 민혁은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일상이 예전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더 정직하고 더 진짜니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안전함을 떠나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이해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일지도 모르죠.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아마네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 튜브 은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